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니시노 세이지 지음, 조에서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은 세계 최고의 수면 연구기관인 스탠퍼드에서 31년간 연구한 스탠퍼드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 소정의 수면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수면에 관한 속설을 파헤치고 과학적 검증을 거쳐 더 잘 자고 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한 수면은 어떤 것인지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양질의 수면은 수면이 시작된 직후 90분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다면 나머지 수면의 질도 비례해 올라가는데, 이처럼 잠이 90분으로 승패가 갈리는 이유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90분을 얻기 위한 방법을 체온, 뇌, 스위치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소개하면서 잠들기 전 반복했던 나쁜 습관을 없애고 몸을 잠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수면과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니시노 세이지 지음, 조에서 옮김. 제1장. 잘 자기만 해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으면 수면 부채 지옥에 빠진다. 빌리지 않아도 쌓이는 수면 부채. 오늘 잠을 좀 설쳤어.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말이야. 누구나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잠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별 문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한다. 그러나 수면 연구자들은 잠이 모자란 상태를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채라고 표현한다. 밀린 잠도 제때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뇌도 몸도 말을 듣지 않는 수면의 자기 파산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면을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10만 원을 빚졌다고 하면 점점 불어날 듯한 느낌이 든다. 빚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즉, 수면 부채에는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정적 요인이 점점 쌓인다는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수면 부채란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잠해진 빚을 말한다. 이로써 자각하지 못한 채 뇌와 몸에 손상을 입히는 위험인자가 축적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데도 실제로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뇌의 졸음.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수면 부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의 규제도 없고 당사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수면 부채가 쌓이면 낮 동안의 행동에 몹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언뜻 평범하게 깨어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학회지 슬립에 수면 부채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실렸다. 실험에서는 내과처럼 야근이 있는 과와 영상의학과나 내분비과처럼 야근이 없는 과의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야근한 다음 날의 각성 상태를 비교했다. 실험은 5분 동안 둥근 도형이 90회 정도 불규칙하게 나오는 태블릿 PC 화면을 보면서 도형이 나타날 때마다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며 그렇기에 지루하고 졸린 작업이다.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전날 평소처럼 수면을 취한 영상의학과와 내분비과 의사들은 정확하게 도용에 반응했다. 한편 야근한 내과 의사는 도용이 약 90회 나타나는 동안 3, 4회나 몇 초 동안 도용에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은 사이에 놀랍게도 잠이 든 것이다. 더 놀랄만한 일은 실험을 실시한 시간이 야근한 실험군 의사들의 근무 시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야근한 의사들처럼 깜빡 졸음에 빠지는 상태를 미세수면이라고 한다. 이는 뇌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초가 채 안 되는 시간부터 10초에 이르는 졸음을 가리키며 뇌를 지키는 방어 반응으로 보기도 한다. 즉, 뇌에서 방어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수면 부채는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수면이 단 몇 초에 불과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다수면의 대표적 질환인 기면증은 갑자기 잠드는 발작 증세를 보이지만 이럴 때 발작이 잘 일어난다고 자각할 만한 증상이 다소 있고 환자도 평소에 병원에 다니며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수면에는 전조 증상도 없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대책도 세울 수 없다. 당사자도 단순한 수면 부족이니까 괜찮다고 여기며 무리하기 십상이다. 만약 운전 중에 미세수면이 덮쳐온다면? 만약 혼자 바다 낚시를 하다가 미세수면 상태에 빠진다면? 만약 거래처와 중요한 상담을 하는 도중 미세수면이 찾아온다면? 수면 부채를 떠안은 사람은 현실에서 언제든 만약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뇌파 측정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더니 뇌파상에 3, 4초가량 명확한 수면 패턴이 나타났다. 그냥 봐서는 알기 어렵고 당사자도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 사이에 분명 잠이 든 것이다. 고작 몇 초지만 무려 몇 초다. 만약 시속 60km로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4초 동안 의식이 사라진다면 자동차는 70m 가까이 폭주하고 만다. 나는 조금이라도 잠이 부족할 때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다. 세계에서 수면 편차치가 가장 낮은 나라 일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는 수면 부채 문제를 떠안은 채 수면 부족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물론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면 수면 시간의 분포 정도를 알 수 있다. 그 가운데는 100만 명 규모로 통계를 낸 자료도 있다. 프랑스의 평균 수면 시간 8.7시간, 미국의 평균 수면 시간 7.5시간, 일본의 평균 수면 시간 6.5시간. 일본의 평균 수면 시간이 적기는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일본인 가운데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이 약 40%나 된다고 한다. 6시간 미만이라면 미국에서는 단시간 수면으로 여기는 수치다. 게다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2016년 실시한 수면 시간에 관한 인터넷 조사에서는 100개국 가운데 일본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전철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6시간보다 적게 자도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6시간보다 적게 자는 일본인도 실은 7.2시간 정도는 자고 싶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고 싶은 시간과 실제 수면 시간의 차이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NHK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은 해마다 짧아지며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사람도 점점 늘었다. 1960년대에는 늦어도 밤 10시 안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60% 이상이었는데 2000년쯤부터 20%대로 하락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잠들지 못한다. 도쿄에 사는 사람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5.59시간으로 세계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격히 낮은 수치다.
나는 스탠퍼드에서 가까운 펠로엘토라는 느긋한 도시에 거주하는데 도쿄로 올 때마다 지나치게 밝은 불빛에 놀란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24시간 영업하는 가게에는 늦은 밤까지 사람이 많고 도심 건물의 불빛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모른다. 잠들지 않는 거리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듯하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2개월 동안 잠을 안 자는 동물이 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잠을 안 자는 동물도 있다. 황제 펭귄은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1, 2개월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는다. 대다수의 펭귄은 다리 사이에 알을 품는 습성이 있는데 황제 펭귄이 서식하는 곳은 영하 60도씨인 남극이다. 알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황제 펭귄은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 알을 품는 동안에는 눈만 조금 먹을 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사나운 눈보라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수컷이 담당한다. 암컷은 알을 낳으면 바로 수컷에게 맡기고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떠난다. 같은 펭귄이라도 아델리 펭귄은 여름철에 둥지를 만들고 알은 부부가 교대로 품는다. 킹 펭귄, 케이프 펭귄도 부부가 돌아가며 알을 품는다. 잠을 안 자는 시기의 황제 펭귄은 깨어있지만 자는 듯한 상태에 가깝다.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자신과 알의 생명 유지에만 전념한다. 아프리카에 사는 물소무리 가운데도 발정기에 몇 주간이나 잠을 자지 않는 종이 있다. 펭귄이나 물소 모두 1년 내내 깨어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일도 아니다. 그저 생물종으로 생명의 리듬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어떨까? 의식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에 관한 디멘트 교수의 흥미로운 실험 기록이 있다. 1965년 그는 미국 남자 고등학생이 기네스 수면 기록에 도전하다라는 내용의 지역신문 기사를 보고 연구를 위해 관찰을 신청했다. 실험 기록을 읽어보면 교수들은 도전자가 졸려할 때마다 흔들거나 말을 걸었고 나중에는 농구까지 시키는 등 잠들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 결과 미세 수면이 몇 초 나타나기는 했지만 도전자는 무려 11일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았다. 기존의 기네스 기록은 측정 방법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실험은 디멘트 교수가 뇌파괴로도 측정했으므로 기록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교수가 남긴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도전이 후반에 접어들수록 도전자는 혀가 꼬여 틀리게 말하는 일도 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환청이나 피해망상도 다소 나타났다. 심하게 졸릴 때는 단순한 덧셈도 틀렸다. 하지만 졸리지 않을 때는 컨디션에 거의 문제가 없어서 교수와 붙은 농구 시합에서 이겼고 실험이 끝난 다음 날에는 14시간 40분 동안 자고 평소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가 결코 인간은 11일 정도 안 자고 버틸 수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졸릴 때 물을 끼얹거나 고통을 주는 수면 박탈은 예전부터 있던 고문 방법이다. 나치 독일이나 문화대혁명 시대의 중국에서도 행해졌으며 고문을 받은 사람은 환각이나 망상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에 이상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등학생 도전자는 어떻게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었을까? 체질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체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1950년대에 출발한 수면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는 풀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나폴레옹처럼 3시간만 자도 괜찮을까? 많은 일본인이 수면 부채를 안고 살아가지만 당연히 예외도 존재한다. 경영자, 연예인,
정치가 등 수면 박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시간 수면만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다. 스탠퍼드에도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수가 있어서 실제로 뇌파계와 활동계를 붙이고 측정해보니 교수는 정말 매일 4시간씩만 잤다. 그런데도 매우 건강하고 연구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바쁜 날만 적게 자는가 싶었는데 주말에도 똑같이 4시간만 잤다. 이것이 그의 수면 리듬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수면자를 연구하기 위해 몇십 년 동안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했는데도 건강한 미국인 부모와 자녀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해당 가족의 유전자 중에서 생체 리듬, 인간 신체의 타고난 리듬에 관여하는 생체시계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가족과 동일한 생체시계 유전자를 가진 쥐를 만들어 수면 패턴을 관찰했더니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이 짧았다. 일반적으로는 쥐든 인간이든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계속되면 수면 부채가 축적되므로 그 다음에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나서 때려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숙면에 빠져든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시간 수면 이후에 찾아오는 깊은 잠을 리바운드 슬립이라고 하는데 생체시계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난 쥐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이어져도 숙면하는 시간은 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잠을 안 자도 끄떡없는 쥐였다.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킨 동물은 수면 욕구가 약해져 단시간 수면에도 견딜 수 있다. 이에 단시간 수면은 유전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에 사이언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단시간 수면을 이야기할 때 프랑스 혁명에서 활약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주 등장한다. 일설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하루 3시간 정도만 잤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황제 펭귄도 그렇고 황제라는 이름이 붙으면 수면 부족에 강해지나 보다. 다만 위협을 달성한 나폴레옹의 정신은 본받아도 좋지만 수면 방식까지 따라했다가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기 십상이다. 나폴레옹의 아이는 나폴레옹, 단시간 수면자는 유전이다. 실컷 자고 싶다. 뇌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어떤가? 단시간 수면을 취하고도 건강한 체질인가? 여러분은 매일 4-5시간만 자고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가? 머리가 맑고 반응도 민첩한가? 만약 그렇다면 억지로 많이 잘 필요는 없다. 단시간 수면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단시간 수면이 힘든 사람은 유전적으로 단시간 수면자가 아니다. 매일 잠이 부족해. 주말에는 실컷 자야지. 라는 기분이 든다면 뇌에서 구조요청 신호를 보내는 중이기 때문이다. 수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단시간 수면 유전자가 없다. 그런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목표로 삼는다면 크게 잘못된 선택이다. 한간에는 단시간 수면법 같은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건강을 해치거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손해가 너무 크다. 인간 가운데는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9.58초에 질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역시 같은 인간이니까 100m 달리기에서 10초 안에 들어오는 것도 꿈 같은 일은 아니다라며 각오를 다지는 행동은 지나치게 무모하다. 수면도 마찬가지로 예외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따라해서는 의미가 없다. 잠에 빚을 지면 수명이 단축된다. 수면 부채는 뇌와 몸에 해를 입힌다. 2002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다니엘 F. 크립케 교수 연구팀이 미국 암협회와 협력해 실시한 100만 명 규모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5시간으로 나타났다. 6년 후 동일한 10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치에 가까운 7시간을 자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들보다 적게 자는 단시간 수면인 사람이나 반대로 오래 자는 장시간 수면인 사람은
6년 후 사망률이 1.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편이다. 실컷 자는 것이 최고다라며 지나치게 많이 잔다. 만약 여러분이 위의 사례에 해당한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지 모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면과 수명에 관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약물을 사용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킨 초파리의 행동과 수면을 관찰한 결과 단시간 수면을 취한 초파리가 빨리 죽었다고 한다. 60일로 생애를 마감하는 초파리와 달리 대략 80년에 이르는 세월을 살아가는 인간의 수면 시간과 수명의 관계를 완벽하게 조사하려면 방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인간은 신체나 환경 면에서도 파리보다 훨씬 복잡한 요인으로 수명이 결정된다. 따라서 초파리와 같은 수준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역시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단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잠을 적게 자면 살이 찐다.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단시간 수면하는 여성은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지수, 신체 질량 지수가 높다. 즉, 뚱뚱하다는 보고도 있다. 그림 형제 동화집에 실린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인 셈이다. 스탠퍼드, 나고야 대학교, 최근에는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에서 실시한 사망률과 체중 증감에 관한 조사에서까지 샌디에이고 대학과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온 사실을 보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2002년에 앞서 이야기한 샌디에이고 대학의 연구가 발표된 이래 수면 연구자뿐 아니라 내과 의사들도 수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수면을 제한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보고가 잇따랐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 분비가 나빠져 혈당치가 높아지고 당뇨병을 초래한다. 잠을 못 자면 과식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살찐다. 잠을 못 자면 식욕을 돋우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살찐다.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이어져 고혈압이 된다. 잠을 못 자면 정신이 불안정해져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의존, 약물 의존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누구나 늦은 밤까지 깨어있다가 과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호르몬 작용 때문인데 단시간 수면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위의 보고 결과만 봐도 분명하다. SCN 연구소의 후지키 노부이로 연구팀은 수면을 제한하는 실험을 실시한 쥐에게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나타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실험에서는 사람도 수면 부채가 쌓이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쉽게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연구팀 보고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또한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했다. 잠은 못 자도 너무 많이 자도 해롭다. 농구 선수의 슈팅 실력이 극적으로 향상된 이유. 이처럼 수면 부채는 큰 타격을 주지만 역으로 수면 부채를 갚으면 실력은 극적으로 향상된다. 디멘트 교수가 스탠퍼드의 남자 농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40일에 걸쳐 10명의 선수에게 매일 밤 10시간 동안 자도록 한 다음 낮 시간의 실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코트 내에서 80m 왕복 달리기에 걸리는 시간과 자유투의 성공률을 매일 기록했다.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스탠퍼드의 농구 선수라면 프로 선수에 견줄 만한 실력자들이다. 80m 왕복 달리기를 16.2초에 달리고 자유투 성공률은 10개 중 8개이며 3점슛 성공률은 15개 중 10개라는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 선수뿐이라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다. 실제로 실험 직후 며칠 동안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4주가 지나자
80m 왕복 달리기 기록은 0.7초가 줄고 자유투는 0.9개, 3점 슛은 1.4개나 많이 들어갔다. 선수들도 실제로 컨디션이 매우 좋다, 시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선수들은 밤에는 실험에 참가하고 낮에는 혹독한 훈련을 이어갔다. 따라서 수면과 상관없이 매일 훈련을 거듭해 실력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격렬한 훈련을 받던 인류 선수였고 연습 방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이야기한 야근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에게도 태블릿 PC 화면에 둥근 도형이 나올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자 10시간 동안 잠자리에 드는 날이 계속될수록 반응 속도도 빨라졌다. 40일에 걸친 실험이 끝나고 10시간 수면 방식을 그만두자 선수들의 기록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 즉, 선수들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높아지고 실수가 줄어든 원인은 수면에 있었다. 수면 때문에 실력이 향상된 것이다. 푹 자도 뇌는 만족하지 못한다. 빚진 잠은 갚기 어렵다. 수면 부채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로 인한 두려움, 수면 부채를 해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우수한 능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잡시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칠 생각은 없다. 현실적으로 매일 7시간씩 잘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먹고 사는 일이나 일상과 타협하면서 수면 부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로 논점을 옮겨보자. 손쉬운 해결책이라며 평소에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몰아서 해소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수면을 돈처럼 여긴다고 해도 금전적 부채와 달리 수면 부채는 좀처럼 갚기 어렵다. 주말에 몰아서 자도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자야 수면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한 사람 10명을 14시간 동안 억지로 잠자리에 들게 한 조사가 있다. 실험 전 연구 대상자 10명의 평균 수면 시간은 7.5시간이었다. 이들에게 하루 동안 자고 싶은 만큼 자도록 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모두 13시간 가까이 잤다. 그런데 둘째 날 이후부터는 오래 자지 못한 채 서서히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 이불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졌다. 결국 3주 후에 수면 시간은 평균 8.2시간으로 고정되었다. 8.2시간이 연구 대상자 10명에게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면 시간인 셈이다. 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은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8.2시간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면 실험 전 평균 수면 시간이 7.5시간인 10명은 오랜 기간 동안 매일 40분의 수면 부채를 끌어안고 살았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정상 수면 시간인 8.2시간으로 회복하기까지 3주나 걸렸다. 즉, 40분의 수면 부채를 갚으려면 3주에 걸쳐 매일 14시간 동안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평소에 부족한 수면을 하루 이틀 만에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농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운동선수이므로 연습과 시합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동시에 대학생이므로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와 놀거나 데이트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하루는 24시간이므로 당연히 수면 부채가 발생한다. 3, 4주가 지나서야 실력이 향상된 이유는 실험 전에 누적된 수면 부채를 갚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말에 몰아서 자도 수면 부채는 해결할 수 없다. 원하는 만큼 자라고 한들 실제로 잘 수도 없고 애초에 잠은 저축할 수도 없다.
요컨대 수면의 문제는 시간을 조절해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고작 40분의 수면 부채를 갚으려고 3주 동안 매일 14시간이나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은 비현실적이다. 또 드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한 단시간 수면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그러므로 수면 문제의 관건은 얼마나 수면의 질을 높이느냐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